안녕하세요. 요학건축입니다. 요학건축은 류인근, 김도란, 정상경 3명의 소장이 2013년부터 작업하고 있으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는 일상에서 발견한 지속가능한 즐거움을 건축 작업에 투영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소유제는 자유롭게 슬슬 거니는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릉동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단독주택과 사무소 그리고 갤러리가 함께 계획된 건물입니다. 제8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 동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희의 소유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건축물이 완벽하면 이게 도시와 소통을 한다에 훨씬 가까운 것 같아요. 각각의 창문, 계단들이 도시와 소통하기를 바라면 그게 도시적으로 파생된다 라는 측면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하고 작업 공간이 같이 기획된 독특한 구성의 기획으로 이제 좀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 동네에 왔을 때 여기가 이제 경사지다 보니까 담장을 좀 높게 형성을 하고 옹벽이나 축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게 서 있어서 정겹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적막하다? 험악하다? 이런 느낌까지 좀 드는 동네였어서 건물이 들어섰을 때 동네 분위기가 조금 밝아지기를 좀 바랬고 좀 편하게 접근하고 좀 가볍게 느껴지길 바랬어요. 그러려면 건물이 약간 좀 부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경사에 이어지는 벽이 건물 덩어리 밑으로 이렇게 삽입되는 듯한 느낌? 재료 분리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하면서 건물이 콘크리트가 마치 더 부유하고 있는 듯한 느낌? 노력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코너 부분에 이제 곡면이 활용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이 좀 잘 될 수 있게 벽돌 타일을 이렇게 세로로 붙임을 해서 표현을 했고 그 위로 1층 같은 경우는 되게 비슷한 벽돌 타일인데 살짝 패턴이 또 다른 화이트 톤의 벽돌 타일을 가로로 붙임을 하고 상부에 있는 단독주택 부분은 도로에서 이제 바로 바라보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좀 거칠게 좀 표현을 하고 싶었고 패턴 콘크리트로 해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재료가 이제 좀 나눠져서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공간에서 받는 공간감이 좀 달라요. 콘크리트, 그 다음에 벽돌, 타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밝은 톤을 사용했지만 손에 닿는 공간들, 특히 계단, 문 손잡이, 창문 이런 것들 공간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색감을 사용하면서 가까이서 멀리서 뭔가 재질감을 좀 더 다르게 느끼고 그 재질감이라는 게 결국 가까이서 봤을 때 좀 감성을 좀 움직인다고 보이거든요. 다단계적인 이제 접근을 좀 원했죠. 재료를 사용할 때. 각각의 공간에 들어갔을 때 좀 큰 구획만 있고 최대한 구획이 없이 한눈에 좀 보이고 읽히고 그렇게 공간이 좀 규정되기를 바랬고 방, 뭐 거실 이렇게 해서 구획이 좀 많이 돼 있지 않고 사실 2층에 안방 하나를 빼고는 구획이 없이 그 다음에 3층도 마찬가지로 거실 공간 그리고 방 하나 있는 것도 아예 오픈해서 하나의 공간으로 좀 읽힐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공간에서 외부가 좀 인지될 수 있게 저는 사실 외부 공간이 하나의 큰 공간으로 있으면은 물론 이제 좀 개방감 있고 시원한 느낌은 있는데 활용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4단열로 계획된 공간이어서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좀 차가운 인상이 있는데 천장 부분이 이제 합판을 좀 사용을 해서 좀 더 따뜻한 느낌들을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내부 공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계속 다른 공간감이 좀 펼쳐지는 것 같아요. 좀 몇 개의 건물을 한꺼번에 둘러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나기를 바라기도 했고요. 지하의 작업실하고 1층 여기 이제 갤러리 카페로 계획됐다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공간은 그냥 조금 더
순수한 느낌? 바닥부터 천장까지 그냥 원래 있었던 건축 그대로를 사용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2층의 테라스 공간으로 올라가면은 공면에 그 타공판을 좀 많이 사용을 하였는데 그 2층의 테라스와 1층의 테라스까지 한 번에 엮어서 감싸져 있거든요, 타공판이. 그 부분이 이제 남쪽에 위치한 이제 외부 공간들에 좀 빛을 좀 적극적으로 드리고 그 타공판으로 일부 깨진 큐브를 완성함으로써 완결성 있으면서도 좀 가벼워지는 건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그 매시브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요. 뒤쪽에 남쪽 부분에 굉장히 계속해서 테라스와 썬큰 그런 것들이 계단으로 계속 연결되는 남쪽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숨은 공간, 소통의 공간들이 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도로 쪽에 봤을 때와 안에 들어와서 봤을 때 그런 공간들이 계속해서 소요하면서 연결되는 그런 컨셉으로 좀 잡았고요. 건물을 초반에 접근하는 단계에서는 한 공간을 좀 뜯어서 좀 계획을 해요. 완성된 결과물이 한눈에 읽히는 되게 단순하고 명쾌한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앞 건물은 되게 간결하다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게 사실 첫 번째 목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건물을 둘러보고 나면 되게 공간이 다양하다, 다채롭다, 좀 오히려 복잡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소소한 계단, 난간, 이런 색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하려는 건 그 과정 중간중간에 계속 나왔던 모든 건축주와의 소통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저희가 챙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물의 인사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과 상식이 있는 세이브 건축사 사무소 박성기 소장입니다. 진관동 단독주택 공백 있기까지 함께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작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건축주는 우리가 설계한 옆집이 마음에 든다며 설계를 의뢰하셨습니다. 그 옆집은 2020년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에서 소개한 바 있는 모던 아치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개의 주택이 서로 이웃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건축물이 모던 아치이고 왼쪽이 오늘 소개드릴 주택 공백입니다. 공백은 비어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주택의 특별함을 위해 채우는 대신 드러낸 3개의 외부 공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공백은 주택의 진입 공간입니다. 평면상으로는 계단으로 이루어진 작은 면적의 공간입니다. 그러나 정면의 3분의 2 정도를 드러내어 만든 특별한 출입 공간입니다. 면적의 한계를 체적으로 극복해서 좁지만 웅장한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벽과 지붕을 사선 처리하고 주요 외장재인 검은색 마천석과 대비되는 백색의 대리석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출입 공간을 강조하고 고전적인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출입 공간에서 올려다본 모습입니다. 작은 면적이지만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출입 공간이 첫 번째 공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백은 주택의 남쪽 중심을 드러내어 만든 정원입니다. 정원은 남쪽에는 7m 높이로 유리블럭을 쌓아서 빛은 받아들이고 옆집의 시선은 차단했습니다. 유리블럭은 자연의 빛을 산란시키기도 하고 밤이 되면 실내의 빛을 은은하게 발하기도 합니다. 정원을 중심으로 디귿자로 배치된 실내에는 커튼홀을 설치하여 집안 전체를 밝고 쾌적하게 연출하였습니다. 1층에는 공용 공간인 거실, 주방, 식당 등이 모두 정원의 면에 있습니다. 주방의 모습입니다.
정원의 반대쪽 외부 창에는 덧문을 설치해서 프라이버시를 확보했습니다. 계단도 정원에 면하여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별 단절은 줄이고 실내외 공간이 서로 들여다 보입니다. 해질 무렵 2층의 가족실에서 본 정원의 모습입니다. 침실도 정원 쪽으로 열려 있습니다. 내외부 공간은 서로 관입되고 확장되어서 넓어 보입니다. 침실에서 볼 때 정원의 반대편으로는 베란다가 있고 북한산을 전망할 수 있습니다. 집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엮어주는 중심 공간인 정원이 두 번째 공백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백은 땅을 드러내어 만든 썬큰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하층에 홈오피스를 계획했습니다. 담장과 주택 사이에 썬큰을 만들고 별도의 외부 출입 동선과 주차장을 계획했습니다. 지하층의 홈오피스 공간의 모습입니다. 최대한 넓은 면이 실내에 접하도록 좁고 긴 썬큰을 계획했습니다. 북한산 자락의 습한 기운과 지하층의 특성을 고려할 때 썬큰은 환경적으로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유효된 공간으로서 사색하거나 가벼운 운동하기에 좋은 썬큰이 세 번째 공백이었습니다. 북한산을 만끽할 수 있는 옥상 전경을 마지막으로 진관동 단독주택 공백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꿈과 상식이 있는 행복한 건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온젤건축사 사무소 소장 김주연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 건축주이면서 설계자로 온젤라는 건축물과 모든 시간을 함께 왔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의 수상이 그 시간들에 대한 따뜻한 격려이자 응원인 것 같아 무척 기쁘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와 건축사협회에서 매해 주관하고 있는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의 주제가 문화로서의 건축물에 대한 가치 재인식입니다. 그 주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건축가로서 동감해 왔기 때문에 저의 준공 첫 작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소 이름이자 건축물 명인 온제는 말 그대로 따스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소를 시작할 때 저희가 만들어내는 공간들이 사람들의 온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따스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처음 이 대지를 만났을 때 사각형의 예쁜 모양의 필지도 아니고 31평, 작은 편이어서 협소주택에 가까운 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 주택지에서 보기 힘든 프라이빗함과 경사지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벚꽃 풍경에 반해 설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지 앞은 아차산으로 향하는 보행자가 많은 길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외관은 보행자의 시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행자의 시선에 닿는 부분은 건축물의 인상이 부드럽도록 조금씩 다른 반경의 곡면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차장에 생긴 곡면 그림자는 보행자가 잠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고요. 또한 건물 정면의 큰 프레임은 건물 뒤편의 산을 시선으로나마 보행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이 대지에서 느꼈던 봄날의 따스한 느낌들이 아차산을 지나가는 보행자들에게도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온제에 담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인건축의 박준 건축사입니다. 이번 건축산책에서 동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상이 된 도어 아파트먼트는 저에게는 최초의 리모델링 증축 프로젝트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이라는 굉장히 협소하고 작은 공간으로만 사용되고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최초의 건물은 목욕탕으로 사용되기도 했었고 그 이후로는 주택 등의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과거의 프로그램들이 현재의 건축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 형태로 바뀌는 부분들이 필요했고 그 부분에서 이 건축주께서는 신축보다는 기존의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이 도시적 맥락과 그리고 건축물의 특징들을 고스란히 살린 증축 및 리모델링을 요청하셨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무인건축에서는 이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이 구조의 배치라든지 기본적 프로그램들을 이 새로운 프로그램과 얹히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실질적으로 이 시공이 들어간 순간 가장 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가령 도면상으로는 표현되어 있지 않았지만 과거의 건축물로 인해서 바뀌었던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재의 법규랑 맞지 않는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까라 하는 부분들이 건축 프로젝트 안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이 건축주 분께서는 기존적으로 접근하고 싶어 하셨던 큰 틀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도시 문화 공간을 만드는 과정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탄생된 도어 아파트먼트는 현재로서는 베이커리, 그리고 카페, 그리고 서점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어우러지고 있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으며 마포구에서도 상당한 주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프로젝트였고 이후 다양한 프로젝트를 접근하는데 넓은 시각을 가져다 준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